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전이 반환점을 돌면서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설정과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선 합동 연설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공전 중인 국회는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환경부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제 6일 남았는데요. 최근 며칠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명확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또 조금은 애매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일단 어제 있었던 토론회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부당하다고 가다가 꼭 부당하다고 말한 거는 아닙니다. 절차적인 것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탄핵이 부당한 것이냐에 대한 OX로는 답변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겁니까? 권한대행으로서 그때 법무부가 그런 답변서를 보낼 때 말리셨어야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시면 이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걸 두고 시중에선 여러 가지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황교안 후보의 저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 답변을 하신 거죠. 예.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예. 국회의원들 234명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0, 그러니까 전원 일치로 해서 파면이 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예. 표를 의식해서 전당대회에서 정말 표를 의식해서 지지부진한 입장,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저 당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정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다면 과연 공신력 있는 야당으로서 정당으로서의 그 당대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예. 아마 거의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굳히기로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아무 말 해도 용서가 되는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 전당대회의 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거는 사실 헌법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아주 오만하고 독선적인 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한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이제 보수적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좀 건강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별반 잘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가장 큰 뉴스는 지금 2003년 이래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소득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무려 그 소득이 한 10% 이상 올라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 17%가 떨어진 게 소위 이 문재인 시대의 지금 경제 실상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당권 주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보수 정당이라는 게 이제 유능하고 그리고 유력한 정당을 만들어야지 지지를 얻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지금 초반부터 이제 무슨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수임 번호를 안 해, 모르네, 무슨 채권상 소원하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유력한 당권을 접근해 있는 황교안 후보가 정말 리더십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토론회 장에서조차도 말이 왔다 갔다 거릴 정도로 네. 분명하게 사실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존중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걸 우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뭘 의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저는 지금 그걸 꼭 무슨 기회주의다 아니다 이렇게 걸 떠나가지고 과연 앞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새로운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 저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래서 참 지금
그래야만 이 보수 야당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황 후보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답변은 이건 탄핵을 찬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본인의 말 그대로 하면 예.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중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헌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분이 사실은 그 법조인이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네. 헌재는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판단을 다 내린 다음에 헌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탄핵에 대한 권한이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탄핵의 사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쭉 따져서 헌재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도 저분이 왜 사실은 평소에 법에 밝은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지금 그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게 503에 대해서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발목이 잡혀 있어서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예.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가 그럼 국회에서 234명이 소추안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내지는 한 푼도 받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 2심 재판부에서 200억을 받았다. 원래 받았다라고 180억에서 나와요. 200억으로 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재판부에 진행되는 그것도 인정을 못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의 입장을 편에 서서 대변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의식해서 결국은 친박이 아니다 배박이다. 박근혜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뒤집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저런 태도는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는 그런 일로 귀결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황교안 그 후보의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고 황교안 그 후보가 주장하는 그 절차적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예. 예. 국회의 탄핵거나 이런 거 다 인정을 하는데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에 소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사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보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사실 얘기하는 거여서 그것도 사실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그 사법 그 판단 기관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핵심 문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국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당대회가 정말 뭐 탄핵도 그렇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김진태 후보는 오히려 석방이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박근혜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하두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5.18 그 민주화 운동을 돕고 특정 그 후보들의 망언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이라는 김진태 후보의 얘기는 정말 어불성 이쁜 법조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죠. 물론 네. 이분은 오랫동안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울 건 아닙니다. 사실은 태극기 이 집회에 가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를 시작하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솔직히 국민적 공감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고요. 예. 구속이 타당하다는 게 80%의 여론입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그럼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이 후보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전당대회 이후에도 사면
때는 석방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비대위에서 물어보면 돼요. 여론조사 하면 됩니다. 그럼 공감대가 그러면 70%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불성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그야말로 기망입니다. 네. 네. 정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네. 사실은 본인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었고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그 씻지 못할 죄를 범한 두 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가 사면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한테 부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997년 12월 달에 사면이 됐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재판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제까지 하는 태도를 다르게 정말 깊이 사죄를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31일이면 구속기한이 2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형을 받은 2년형이 끝나게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재판기한 연장이 4월 달에 지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제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떤 입장을 전할 것인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말 그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구하는 자세가 있다면 사면 얘기도 한번 그때 가서.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전제가 무죄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면은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데 얘기하는 지금 거예요. 질문은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비양시론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는 얘기가 건데요. 무슨 양비론이에요? 가설은 반성과 사죄가 전제가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이 두 분의 태도는 반성과 사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판을 임하는 태도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본인들의 본인 스스로가 방어하는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재판정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이 주제- 반성과 사죄가 없는데 어떻게 논의가 됩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저는 얘기했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아니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재판이 매듭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실은 사면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예. 그게 근데 원칙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 지금. 네. 남 얘기하실 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얘기를 그리고 자꾸 그러고 난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다음에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도 이 재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고정불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치 기사들 보면 왜 흔히 저희가 박스 기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태극기에 쩔쩔 매는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태극기는 태극기를 자주 들고 다니시는 그 김진태 의원 지지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론조사에 보면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분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포용해야 된다는 게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8천 명 가량 입당을 했는데 정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여론인 것처럼 오도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1,500명이 집단으로 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 해부된 김진태 의원이나 김술래 의원,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장소를 바꿔서 논의할 정도로 예. 괴롭힘을 당했고 지만원 씨의 경우도 나경원 원내대표 집 앞에 가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을 해오니까
사실은 피하고 싶은 거죠. 이분들을 피하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워낙 목소리가 세고 전당대 행사장에서 김진태 후보를 뭐 그 당대표로 선출을 해야 된다. 내지는 TV 토론의 댓글을 보면 김진태 후보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시들이 있으니 SNS상에서 나타나는 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이 뜨거운 반응들 때문에 상대 후보들이 사실은 기가 좀 죽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으로서도 지도부들이 이분들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활동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상은 5%인데 예. 전체 국민에서 5%지만 5%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잠재적으로 좀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의 입장을 띈 분들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조용히 워낙에 계신. 워낙에 지금 상황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80%였던 그 구속도 훨씬 더 높았던 여론이 예.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침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를 딱 잘라내거나 끊어내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끊어낼 수 있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용기도 없고 그리고 정말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과감히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거를 김진태 후보가 이용하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역효과가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한테도 역효과가 오고 자유한국당 전체에도 굉장히 큰 해악으로 지금 미치기 시작하니까 오늘에 돼서야 전당대회의 연설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오늘은 예. 야유도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도 저 맨 구석 뒤로 가 있었어요. 자중하는 기본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정말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그 전당대회장에서 야유를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제대로 얘기한 조대원 후보는 오히려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진짜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저 정도뿐이 못하나. 그리고 최고위원 되려고 나온 사람이 막말을 하면 그런 얘기 우리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라고 딱 끊고 나갔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미적미적거리고 뭔가 이제 뭐 이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뭐 좀 표가 떨어지나 또 무슨 야유가 오나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이 험한 이 정치권에서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을 어떻게 세워가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얘기하시니까 이분 떠오릅니다. 김준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당 지도부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에 나간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정말 황당한 후보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본인의 효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500원을 건다. 500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500원을 예. 걸었는데 정치를 이렇게 희화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분들의 이런 망언, 그다음에 5.18을 둘러싸고 정말 이 북한의 투입설, 북한군의 투입설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괜찮구나. 그리고 박수를 받는구나. 이렇게 지금 정치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간이라도 이렇게 이 정도로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고 임기를 못 채우게 만들겠다고 네. 얘기하는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다면 중간에 후보 지위를 어떻게든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아니면 경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언한 지 한 3일이 지나도 이제서야 뭐 징계를 뭐 논의하겠다 논의한다고, 정도로만 나오는 거 보면 내심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당이
자정 능력이 없어져서 그 리더십도 붕괴됐고, 물론 비대위 체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소위 그 저희로 보면 원로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당이 그것을 수용해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본인 정치에만 급급하지 이런 당에서 무너지는 이런 그 정말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당해내지 않으려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규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합동연설에 전에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은 안 전해지고 네, 아직 있고요. 그 선관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모양인데요. 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 의원 연천회가 있었는데 외부 연사를 한 사람 교육하러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구구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 있는 의원들이 제지시켜가지고 더 이상 교육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 정당의 상태가 저 정도의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용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등록하면 최고위원회 나가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상황이면 앞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의 그 특히 이제 이 무슨 최고위원이든 대표를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의원들이 하다 이제 국민적 한번 이제 투표를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을 주지 못하겠지만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자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저분은 요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내내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노상에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요. 노상에서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가려고 하는 기본 방향 또는 유지하려고 하는 위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데 청년 최고위원 후보라고 그래서 기타금 내고 등록해버리니까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립이 상당히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와중에 환경부에서 문건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공방이 뜨겁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이야기부터 들어본 다음에 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만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무수지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김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려서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의 차이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정의한 블랙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네 번째 치밀하게 실행을 옮길 경우를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그 임직원과 대표의 임기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사표 수리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330개의 660명의 블랙리스트가 또 있다라고 김태우 전 감찰관의 주장을 고스란히 이제 나경원 대변인이 받아서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 2018년 12월 31일 날 운영위원회를 김용균법하고 어쨌든 저 딜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들이 많이 이제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아졌는데 두 달 뒤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관의 주장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주장이 돼버린 형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8년 동안의 블랙리스트는 21,362명이었고요. 그중에 8,931명이 문화예술인과 342개의 단체였다.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문체부에 지시를 내려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지원을 끊고 그다음에 뭐 대관도 안 해주고 공연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치를 했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자신들이 한 것을 등치시켜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또는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도 하고 또 소환 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네. 진행 상황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거고 네. 그 임명권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황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산하직원의 임직원 사퇴 현황을 체크한 것, 그리고 이걸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게 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불법이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4개뿐이 없습니다. 예. 나머지 4개는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그게 무슨 블랙리스트니 체크리스트에 논쟁하는 수준이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참 아주 후진적인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 명단이 작성된 이유는 우리하고 성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게 만들어야 되겠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예. 깜빵에 넣을 때까지 계속 하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을 하는 불법 명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원에서 얘기한 무슨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 필요 없이요. 거기에도 다 부합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떻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소위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소위 직권남용 예. 그리고 업무 방해를 자행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환경부 지금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이 이 330개 기관에 예. 66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2017년에 공기업, 공공기관 모두 합쳐서 332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명단을 지금 환경부 거만 놓고 봐도 지금 이사장이나 대표 또는 상임감사만 한 게 아니고 본부장들도 했잖아요. 예. 본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상임 이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단을 작성했으면 66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훈처 산하기관, 산자부 산하기관 제일 많은 데가 산자부하고 문광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죠. 문제는 이것이 분명하게 위법적으로 행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위법하게 업무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제 규정하면서 말씀하시고 직권남용이다, 난 업무 블랙리스트라는 방해다라고.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알겠는데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가 있는 알겠어요. 문건이다라고, 네, 문제가 예. 있는 문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당원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다음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관행이다. 예, 관행이고 예.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언론도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물러났고요. 책상까지 뺐던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때 참여정부 때 활동했던 분들이 임기가 3년 중에 2년이 남아 있는데 책상을 빼서 나가라는 서서 식의, 일하다가 예. 결국 3개월 만에 사표 쓰고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코드 인사와 임기 보장 하자 있는 인물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른 처신이다. 이때는 정당화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지금 환경부에서 공기업,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8개, 그다음에 공기업 공단 임원 24명에 대해서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작성했던 이 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했는지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연속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하더라도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남겨 있고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마치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따 주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주요 기간인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직전에 임명시켜가지고 몇 년씩 갈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 6개월 이내에는 그런 정무직 인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표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현행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등 다 해서 역대 정권이 다 그래 왔어요. 네. 그래 온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당신들도 그랬는데 왜 이걸 시비 거냐. 그러면 이전에 그 사람들이 한 거를 시비 걸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적폐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가지고 소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 있는 사람을 처벌한 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